다음 세 번째로는 명의신탁 재산입니다. 간혹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국세청에서 증여세 조사로 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채무가 발생했을 거고, 그러면 그 채무를 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그 자금 원천으로 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시기 전에 다방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게끔 관련된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했을 때 그런 자료들로서 소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자금 흐름에 있어서 관련된 증빙을 잘 갖춰 두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 상황이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빌리고 갚는 거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받았다든지 아니면 원금도 계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실질적 부모 자녀 간의 차용을 입증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직접 다 대응을 하시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은 증여를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도 그렇지만 이런 증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지만 이에 따르는 세금은 항상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사전적인 부분이나 사후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